이번 시간에는 이별의 정안이 드러나는 한시 작품 중에 하나인 정지상의 송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 시 작품을 분석합니다. 시의 제목 한번 보실래요? 보낼 송자의 사람인,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제 그 사람은 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임을 보내며 쓴 시 작품입니다. 한시 원문 먼저 살펴볼게요. 우헐장제 초색다, 송군 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류년년 첨록파, 총 4구로 되어 있는 한시입니다. 해석을 살펴보면 비개엔 긴 강둑에는 풀빛이 푸른데 임을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지금 시의 상황이나 시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는데 비가 이미 개어서 강둑 주변에 푸른 아주 파랗게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고 싱그러운 모습이고, 그 강둑 남포에서 대동강변에서 남포에서 임을 보내면서 화자는 지금 서글픈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부른대요. 슬퍼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닿을 것인가. 대동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고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그래서 시적 화자는 대동강물에 임을 보내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막 이렇게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적 화자는 여성 화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랑하는 님 남편을, 그 남편이라기보다 사랑하는 님을 대동강 그 물 건너편으로 아마 떠나는 거겠죠?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비갠 강둑에는, 긴 강둑에는 풀빛이 푸른데, 그래서 풀빛이, 초록빛이 더 싱그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명한 그 초록색의 그 푸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비는 약간 이렇게 물이니까 물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강의 이미지, 슬픔의 이미지하고 연결된다고 봐도 되고, 그냥 단순히 비가 개서 자연물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드러나는 그냥 소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의 이미지가 근데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볼 수 있고요. 기 부분은 서경, 경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가 개고 나서 자연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봄날 비개인 강변에 싱그러운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이고요. 임을 남포에서 보내며 그랬는데요. 임은 시적 대상입니다.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포, 공간적 배경입니다. 대동강변 주변 지역의 이름이 아마 남포이겠죠. 그래서 남포는 공간적 배경, 이별의 공간, 대동강변이 이제 이별의 공간이잖아요.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화자의 정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별의 정안으로 슬픈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별의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드러나는데, 서정,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임을 보내는 슬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기 부분은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데 저는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임과 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 내 모습이, 자연사와 인간사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비된다라는 말 써도 되는데, 자연은 아름다운데 나는 그 속에서 이별하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이 오히려 부각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닿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동강 물, 이별의 슬픔의 이미지하고 물의 이미지가 맞닿아 있다는 의미에서 물하고 연결 지은 거고요. 대동강변, 남포 다 공간적 배경입니다. 물은 이별을 의미하는 소재이고요.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닿을 것인가 의문형으로 표현했지만 대동강물은 다음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리법으로.
평서형으로 대동강물은 다하지 않는다. 이럴 걸 의문형으로 표시해서 다할 것인가 라고 표시해서 독자들 스스로 그에 대한 답을 내리게 하면서 의미는 더 강조하는 것. 그 언제 다할 것인가. 결과가 먼저 드러나 있고요. 원인은 결 부분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전 부분은 경치입니다. 다함이 없는 물, 대동강물에 대한 원망. 왜 원망이란 표현이 드러나는지는 이제 결 부분하고 연결 지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사, 자연물의 모습, 대동강물이 다함이 없이 흘러갈 거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결 부분에 있습니다. 이별의 눈물, 이별의 눈물은 중의법입니다. 화자가 임과 헤어지면서 흘리는 눈물도 되고 지금 대동강변에는 나만 임과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변에서 이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주변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도 함께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해마다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 때문에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대동강물에 흘리는 이별의 눈물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과장법입니다. 이별의 눈물이라고 해야 어느 정도 분량이겠어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동강물이 다함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대동강물에 대한 원망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과 결 부분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해져서 다함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결 부분은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별의 정한과 눈물, 이별을 약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이제 드러나고요. 인간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서경과 서정의 절묘한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 쓰는데요. 되게 기구와 전구, 1구와 3구가 서경이고 그리고 승구와 결구, 2구와 4구가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 승, 1구와 2구는 자연의 싱그러운 아름다움과 이별의 상황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이 시는 한시잖아요. 아분을 이제 찾기도 하는데 한시를 지을 때 운자를 일정한 곳에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조성하는 수법을 아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분은 그 위치에 따라서 둔, 요운, 가군으로 나뉘는데 두는 머리 숫자 썼잖아요. 처음 부분에 요운은 행의 중간에 가군은 행의 끝에 들어가는데 아군은 흔히 가군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다, 가, 파 보이시죠? 다 아음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아음이 동일한 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분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다, 가, 파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적 화자가 있는 장소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대동강 나룻가 강둑입니다. 그 대동강에 있는 그 남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계인 강둑, 임을 보내는 남포, 대동강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남포 쪽 대동강 나룻가 강둑에서 지금 임과 헤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상황은 대동강 나룻가 강둑에서 임과 이별하는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슬픔입니다. 기 부분에는 풀빛이 푸르다, 승 부분에서는 이별의 상황이 대비돼서 오히려 이제 부각하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로 한시란 한문으로 표현한 중국의 전통시인데요. 국문학에서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한시 작법에 따라서 지은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구로 된 걸 절구라고 합니다. 8구는 이제 율시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이제 사구 같은 경우는 옆에 글자가 지금 우월장제 추색다 이거 7자잖아요. 5글자로 되어 있으면 오원이란 말을 쓰고 지금 우리 작품처럼 7글자로 되어 있으면 칠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은 칠원절구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작가가 정지상이었는데요. 시인이 고려 중기에 문신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대표하는 시인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한시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을 꼽으라면 거의 정지상의 송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종류는 한시입니다. 칠언절구이고요. 성격은 서정적이고 애상적이고 체념적이고 회화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고 이별의 슬픔이 드러나니까 애상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이별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서 체념적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로 되어 있는 이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이제 회화적이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제재는 임과의 이별이고요. 주제는 이별의 슬픔입니다. 특징을 보자면 자연현상과 화자가 처한 상황이 대비되고 있다는 것, 기와 승부분에서. 그리고 전과 결에서는 도치와 과장이 드러나고 물론 서리법도 있었고 중의법도 있었습니다. 이별의 한을 극대화하고 있고 시각적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 부분에 이제 풀빛이 푸르다라는 부분에서 더 이제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셔도 되고요. 또 물의 이미지.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나 강이나 눈물이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별에 정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무도화가나 황조가, 고려가요의 가시리, 그리고 서경별고, 그리고 이 작품 한시, 정지상의 송인, 현대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렇게 그 계보 안에도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